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종합보고서를 설명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어젯밤 입국 당시 그로시 사무총장은 시위대의 거센 항의에 도착 2시간이 지나서야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엔 폭우가 쏟아지고 내륙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인도에서는 폭염에 토마토 값이 5배 넘게 뛰고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불법 체류자가 42만여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더라도 산재를 당하면 해고 통보를 받는 등 부당 대우가 잇따릅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제 시행 20년 실태를 짚어봅니다. 경찰이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노숙 집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음향 장비를 일시 보관 조치했습니다. 해산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어젯밤 입국해 본격적인 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내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후쿠시마보다 북한의 핵이 더 문제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민성 기자, 그로시 사무총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났죠? 네, 그로시 총장은 오늘 오후 이곳 외교부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마주쳤지만 공개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박 장관과의 면담에서 IAEA 종합보고서 내용과 함께 한국 내 반대 목소리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앞서 오후 4시쯤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30분간의 면담에서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후속 검증에도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내일 오전 11시 국회를 찾아 위성곤 의원 등 민주당 오염수 대책위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오전에는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방한 기간 별도의 기자회견은 없을 예정입니다. 대신 일부 언론을 통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한국은 북핵과 관련해 최전선에 있는 나라라며 일본 동부에 있는 후쿠시마보다 북핵 문제를 더 걱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갈등은 정치의 중요한 요소란 걸 잘 알고 있지만 한국의 야당도 집권하게 되면 IAEA와 상대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시간을 돌려 어젯밤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 일행은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가장 먼저 만난 건 입국을 가로막는 시위대였습니다. 2시간가량 공항에 발이 묶였다가 화물청사를 통해 겨우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상황은 전정원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일행이 탄 항공편이 김포공항에 착륙한 건 어젯밤 10시 38분쯤. 외교사절 출입국 시 사용되는 1층 귀빈용 출구 앞엔 이미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20여 분이 지난 밤 11시 10분, 그로시 사무총장 일행은 1층 입국장 대신 2층 출국장을 통해 공항을 나가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과 맞닥뜨리는 위험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청사 곳곳에서 벌어진 격렬한 시위에 공항 내부에 머물던 그로시 사무총장 일행은 착륙 2시간을 넘긴 이튿날 새벽 0시 50분에야 수화물을 내보낸 뒤 화물청사 통로로 간신히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력 300여 명이 투입됐지만 시위가 격해지면서 곳곳에서 충돌을 빚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국내 우려 목소리를 설득하기 위한 소통에 나섰지만 야당은 그로시 총장이 오염수 방류 홍보대사를 자처한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한 데 이어 민노총과 함께 대규모 도심 집회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묻지마 선동은 어민들의 피해만 부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치권 움직임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당직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갖고 IAEA 보고서가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오염수 무단 투기 공범을 자처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무단 투기 반대 입장을. 민주당은 처리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한 그로시 사무총장을 향해 핵폐수 홍보대사라고 공격했습니다. IAEA 사무총장이 핵폐수 방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하지. 총파업 닷새째인 민주노총과 정의당, 오염수 방류 반대 시민단체는 오늘 낮부터 서울 도심에서 그로시 총장 방한 규탄 대회를 벌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광화문에서 오염수 저지 촛불 집회도 열립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괴담과 선동으로 과학을 탄압하면 역사에서 도태된다며 IAEA 결과 부정은 천동설을 종교 재판했던 중세적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AEA 조사 결과 부정은 국제 망신이자 외교적 결례입니다. 야당의 묻지마 선동이 이어질수록 피해보는 건 우리 어민들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은 15년 전 광우병 논란과 닮은 점이 있죠. 과학과 검증의 영역에 정치적 진영 논리가 끼어들면서 불안과 혼란을 키운다는 측면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계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윤재민 기자가 오염수를 말하는 학자들의 입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저는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그렇게 깨끗하면 너나 마셔. 여당은 수산시장을 찾아 수돗물을 마십니다. 이거 뭐 먹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 정치 공방은 과거 광우병 사태와 유사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던 촛불 집회도 없고 2008년 당시 전문가들이 침묵했던 것과 달리 이번 오염수 논란은 과학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대거 발벗고 나서서 대중의 편견을 풀려고 애를 쓴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다 공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나왔는데 누가 시작했냐면 사실은 냉전 시대 정치인들이 시작했죠.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과학자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후쿠시마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강물을 방류해놓은 것과 같은 삼중수소 영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냉정을 찾고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누구도 나서서 이 잘못된 엉터리 과학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안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오늘 한반도는 극과 극의 날씨가 펼쳐졌습니다. 수도권과 내륙에는 30도를 넘는 찜통더위로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부비치는 급류를 따라 고무보트가 줄지어 내려갑니다. 구령에 맞춰 헤드를 저으며 거센 물살에 맞섭니다. 최근 내린 장맛비에 수량이 늘면서 유속은 더 빨라졌습니다. 거친 물살을 헤치며 래프팅을 즐기다 보면 무더위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래프팅 체험객들의 발길도 늘었습니다. 급류를 타는 것도 그렇고 다 같이 단합해서 노를 젓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과 강원 등 중부지방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랐습니다. 또 전국 77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하천과 계곡, 바다에는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급류 헤칠 때 파도가 앞으로 딱 찌는데 그거 맞으면 한 번에 딱 시원한 느낌이 들고.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이틀째 115mm 넘는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고 일부 지역엔 시간당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보돼 산사태 등 비 피해도 우려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 보도가 더 이상 생활 뉴스로 다가오지 않는 요즘입니다. 인도에서는 역대급 폭염에 토마토 값이 5배 뛰었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더위 때문에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어느새 뜨겁게 달궈져서 평균 기온이 이틀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류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장 매대 위 토마토 사이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폭염에 폭우까지 겹쳐 재배가 어려워지자 토마토 가격이 5배나 뛰었고 절도 대상이 된 겁니다. माल आ रहा है दूर से हिमाचल से ऊपर पहाड़ के ऊपर से माल आ रहा है माल की सोर्टिंग है पीछे माल है नहीं तो इसलिए तेजी का कारण यही है. 이라크 바그다드는 연일 4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고질적인 전력망 마비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حيل بدنا نتأذى بهالحر هذا زين لأن المولدات ما تتحمل. 지구 평균 기온은 지난 6일 17.23도까지 올라 이틀 만에 또 사상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불볕더위에 멕시코는 올 들어 최소 112명이 목숨을 잃었고 인도에서는 지난달에만 100명 가까이 숨지는 등 사망자 집계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문제는 더위가 아직 최고조에 이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I always say the climate crisis is a health crisis. It is no setting back or has the potential to set back 50 years of progress in public health. 전문가들은 앞으로 6주간이 폭염의 최대 고비이지만 엘니뇨 현상으로 1년 반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전남의 한 정수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인천에서는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배수관로에 들어간 소방대원이 구조자 몸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매듭차 안 떨어지게 잘 잡아요.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전남 화순의 한 정수장에서 관로 보수 작업을 하던 41살 A씨 등 3명이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고 동료 작업자와 청원 경찰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또 119 구조대원 4명도 가스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배관 안에 고여있던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농도 측정기가 있어서 일단 1차로 측정을 일산화탄소 수치를 측정을 했대요. 그게 측정이 됐었답니다. 어젯밤 인천 소래포구에서는 40대 남성 B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음주 단속을 피해 300m를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경찰관이 정지 신호했는데 이제 느린 속도로 오다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속도 내서 이제 도주한 거죠.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밤사이 서울 광화문에서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의 해산 요구에도 집회를 이어가다가 결국 강제 해산 조치됐고 소음 기준을 넘긴 확성기를 일시적으로 뺏는 보관 조치도 올 들어 처음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경찰이 노숙 집회에 나선 비정규직 단체를 향해 자진 해산을 요구합니다.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불법 행위는 중단하고 해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집회 종료 시간인 어젯밤 11시를 넘기자 끝낼 것을 요구한 건데 대차례 해산 명령에도 주최 측이 응하지 않자 결국 오늘 새벽 2시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가 저항하면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이야? 경찰은 강제 해산에 앞서 집회 소음 기준치인 65데시벨을 넘긴 음향 장비에 대해 일시 보관 조치도 내렸습니다. 경찰이 소음 규정을 위반한 집회 참가자로부터 확성기나 마이크 등을 뺏은 건 올 들어 처음입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나오면 다 손해배상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주최 측은 집회를 마치고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는데 강제 해산을 당했다며 노숙 집회가 아니라 경찰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가 노숙 집회를 시도한 건 올 들어서만 3번째로 경찰은 불법 집회로 간주해 모두 강제 해산 조치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집에서만 지내며 세상과 단절을 선택한 고립청년 문제. TV조선이 지난 4일간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그 숫자가 50만 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놔둬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차정승 기자와 이 고립청년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취재를 위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 청년들을 또 설득하고 약속한 당일에도 설득하면서 어렵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가장 뇌리에 남는 말은 뭐였습니까? 네, 취재진이 만난 30대 고립 청년은 자신의 좁은 방이 세상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럴 때는 거의 따로 밤에 몰려가서 보고 종기처럼 지내다가 고립 청년은 보통 6개월 이상 사회적 관계가 없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지 체계가 결핍된 채 집에서만 머무른 이들을 말합니다. 일부 한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금세 그만두기 때문에 대부분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고립 생활을 하는 이 청년 하면 일본의 히키코모리가 익숙한데요. 우리나라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까? 고립 청년은 서울에만 13만 명, 전국적으로는 5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청년 인구 1,080만 명의 5%인데요. 특히 작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인데 이보다 이 2배가 넘는 걸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네, 이들이 세상과 담을 쌓게 된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가장 주요 원인으로는 뭘 꼽습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에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생계 유지나 가족 돌봄 부담, 취업이나 창업 실패 등이 고립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경제 활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로 분석되는데요. 이 구직 활동이 어려웠던 코로나 팬데믹 2년 만에 이 고립 청년은 약 20만 명 늘었습니다. 예, 한창 일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나이인데 이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들이 취업을 안 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또 복지 지출 등을 합해서 1인당 16억 원에 달한다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국가 전체로는 최대 640조 원에 이릅니다. 이 더 심각한 건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사회적 손실입니다. 54만 명 이런 규모면 거의 한 세대가 무너지는 이런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한 세대가 무너진다는 말이 무섭게 들리는군요.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겪은 일본을 살펴보면 좀 해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본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본에선 히키코모리가 1990년대부터 사회 문제로 커졌는데요. 이 실태 파악은 20년이나 지난 2010년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70만 명이던 히키코모리는 이 지난해 조사에서 146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더 심각한 건 당시 청년들이 현재는 이 50대가 돼서 80대 고령의 부모의 돌봄을 받는 이른바 8050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中高年にもたくさんの引きこもり状態の人がいることが把握され 네, 우리도 이 8050 문제에 도달하지 않으려면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예, 특히 최근에는요,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추세라서 이 빨리 또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서둘러야겠습니다. 국내에선 민간단체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지자체별로 이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참고해 볼 만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첫 실태 조사에 들어가서 연말쯤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실태 조사가 지금이라도 시작된다니 그나마 다행이군요. 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가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두 나라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우산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첫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의미까지 최원국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 그룹을 통해 양국이 핵작전을 공동 기획, 실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이에 따라 핵협의 그룹 첫 회의에선 워싱턴 선언에서 명시한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한반도 기항 등
대북 핵 억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We will have visits to ports visits of nuclear submarines and things like that. 한국에선 김태유 안보실 1차장이, 미국 측에선 허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참여합니다. 회의 참석자도 당초 합의했던 차관보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습니다. 또 회의에선 일본을 핵협의그룹 회의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일 정상회담은 8월 말 개최를 협의 중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살상무기 집속탄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 엄청난 위력을 지닌 집속탄은 민간인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상당수 국가가 사용을 중단한 무기입니다. 유엔 사무총장과 독일은 이 집속탄 지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집속탄입니다. 하나의 폭탄 속에 소형 폭탄 80여 개를 품고 있는 형태로 한 발을 터뜨리면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살상 무기입니다. 일부 폭탄의 경우 불발률이 40%에 달해 대규모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난해 기준 110개 나라가 사용 금지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And the ones that we are considering providing would not include older variants with dud rates that are higher than 2.35%. 미국은 국내법으로 불발률 1%를 넘는 집속탄 수출을 금지했지만 중요한 국가안보 상황에선 대통령이 원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속탄 지원이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동맹국들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Ukrainians are running out of ammunition, not permanently, but to allow for in this transition period where we get more 155 weapons. 그러나 유엔은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The Secretary General supports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He does not want there to be continued use of cluster munitions on the battlefield. 미국의 주요 우방인 독일도 집속탄 지원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전쟁 초반 러시아의 집속탄 사용 의혹에 전쟁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는 사상 최대인 42만 명에 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권 침해도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 뉴스7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곳곳에 드러난 허점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기획보도를 이틀 동안 마련했습니다. 먼저 불법 고용이 판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장을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년 전 관광비자로 입국해 가사도우미로 일해온 필리핀인 마리 씨.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자 신세지만 일손을 놓지 않습니다. I work with two families, morning and afternoon. 외국인은 방문 취업 H2 비자 등 제한된 비자 소지자만 지정된 작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인구직 사이트에선 비자 확인도 없이 마구잡이로 자리를 알선해줍니다. Experience, it's easy. Interview, I told them my situation. I have no visa. Then they said it's okay. 이 때문에 외국인 불법 가사도우미는 여기저기 넘쳐납니다. 불법 취업이다 보니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보호를 받기는 힘듭니다. I don't like you. I get a police like that. About 2 months or 3 months, but or 1 month. 그래도 불법 가사도우미를 계속하는 건 출신국보다 임금이 많기 때문. I earn like in the morning they pay me like 1.1. Yeah, and the same as in the afternoon. 현행 고용허가제 아래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체류 비자를 받기가 힘든 데다 근로장소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그대로 불법 체류를 하며 취업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고 5월 기준 국내 불법 체류자는 42만 2천 명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김창소입니다. 저희 취재팀이 파악한 고용허가제의 맹점은 저임금 노동으로 산업 현장의 일손 부족을 메우는 데만 맞춰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장은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오히려 병을 얻어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무지기수였습니다. 정부의 관리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산산이 깨진 코리안 드림을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전문직 취업 비자로 2021년 한 제조업체에 취업한 방글라데시인 로이 아지트 씨. 입사 8달 만에 폐질환 판정을 받고 아직도 병원 신세입니다. 많이 안 좋은 미용이에요. 얼마 못 살아요. 취업 전 건강에 이상이 없었지만 쇳가루 날리는 작업장에서 면 마스크를 쓰고 석 달 작업한 뒤 발병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건강 검진했어요. 공장에서 결과 정상 나왔어요. 회사 측은 석 달 전 아지트 씨에게 건강장애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며 해고를 예고하고 이직을 권고했습니다. 다른 회사 가서 조금 편안한데 그런 데 찾아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또 다른 방글라데시 노동자 A 씨도 올해 초 제조업체에 취업해 콘크리트 연마 작업을 했는데 근무 4개월 만에 가래와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와 치료를 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00명당 사고 재해자 비율은 0.87%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자 평균 0.49%의 2배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을 올해 5,500곳으로 늘렸지만 아직 전체의 10% 수준. 여전히 90%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코리안 드림은 하나둘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용 걸리기 전에 꿈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떨어졌으니까 지금 이거 미용 때문에 다 떨어졌잖아요.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서울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는데 경매 시장도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강남권 경매 물건은 감정가보다 높거나 엇비슷하게 낙찰되는 반면 서울 외곽 지역 물건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121제곱미터가 감정가보다 높은 25억 1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 거래가보다도 3억 원가량 높은 가격입니다. 경매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전세를 놔도 돼요. 갭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잡는 거죠. 앞서 지난 5월 재건축 이슈가 있는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도 45명이나 응찰자가 몰리면서 당시 실거래가보다 2억 원 높게 낙찰됐습니다. 지난달 강남 3구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낙찰가율은 84%로 서울 지역 평균보다 높습니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의 지난달 낙찰가율은 강남권보다 10% 이상 낮습니다. 노원구와 강북구의 아파트는 감정가보다 가격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 그리고 DSR 규제 때문에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2, 3회에 유찰된 그런 아파트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매매 시장에서도 지역별 온도차는 뚜렷합니다.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이 큰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저가 급매물을 노린 실수요가 감소한 데다 인기 지역인 강남을 제외한 서울 외곽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리스크가 해소되고 금리가 낮아질 때까지 당분간 강남권과 외곽 지역의 집값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에 발맞춰 업체들이 라면과 과자 가격을 내리고 국제 유가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채소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장마의 무더위가 겹친 탓입니다. 김충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채소 과일 코너. 고객들이 신선도를 세심히 살피지만 선뜻 장바구니에 담기는 힘듭니다. 최근 채소값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요즘 경기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소비를 좀 더 줄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시금치는 한 달 전보다 130% 가까이 뛰었고 상추는 72% 올랐습니다. 얼갈이 배추도 59% 상승했습니다. 평년보다 일찍 시작된 무더위에 작황이 나빠져서입니다.
예년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보된 장마도 문제입니다. 지난 2020년 여름 56일간 이어진 기록적 장마로 가을까지 채소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정도로 긴 장마는 채소 생육에 치명적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지속되면 작황이 나빠져 채소 생산량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추 등 잎채소는 잎 끝이 타거나 쉽게 짓물러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안정세를 보이는 물가에 날씨가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TV조선 김충량입니다. K-팝, 더 나아가 한류에 대한 관심이 나이와 국적을 불문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한류를 배우는 전공 수업이 개설되고 또 K-팝에 매료된 70대 할머니도 한국을 찾아옵니다. 이들을 이루라 기자가 만났습니다. K-팝 촬영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농구 명문 미국 곤자가대 학생들이 여름 학교로 처음 개설된 한류 전공 과목을 듣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Excited not only at our university but throughout the states. Lots of students have strong interest in Korea, especially because of the Korean wave. 직접 마이크에 대고 K-팝 애창곡을 불러보거나 Feeling like a psycho. 무대 위에서 즉흥적으로 K-팝 댄스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Some parts that are very similar to the US, and there are some parts that just feel completely unique to Korea, and I love seeing how those two come together. 한류에 매료된 외국인은 젊은 세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TS 데뷔 1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호주 팬들 중엔 희끗한 머리의 70대 여성, 아빠와 딸 두 세대가 함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국제화된 한류를 증명하듯 전원 외국인으로 구성된 4인조 K-팝 그룹도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원조를 배우러 온 해외 팬들. 팬심에서 시작해 이제는 한류 현상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국토부의 전격적인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결정에 지역 민심이 동요하자 국민의힘이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9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여당 입장에선 가뜩이나 열세인 경기도 지역 민심 악화를 두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권에서 백지화가 아닌 사업 중단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재추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황병준 기자 취재 내용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가짜뉴스 침을 뱉어 소란을 만들었다며 수건 사업까지 괴담의 제물로 삼은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고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되살리는 길은 바로 그것뿐입니다. 당내에선 민주당의 사과를 조건으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는 게 백지화 발언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는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게 여권 내 시각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58개 지역구 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은 7명에 불과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만큼 양평 주민들의 반발 심리가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면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국책 사업에 백지화 폭탄을 떨어뜨려 쑥대밭을 만들었다며 사과해야 할 사람은 원희룡 장관과 정부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민주당, 이번에도 헛발질입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서울 양평 간 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존 고속도로 노선을 김 여사 가족 소유 땅 인근으로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어저께 양평을 갔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이 완전히 그건 그렇게 노선만 변경되면 그 일대는 황금의 땅으로 변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김 여사 일가의 양평 부동산 개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김 여사 모친 최 씨와 가족회사가 개발 사업을 시행한 양평 공흥지구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수질 보전 지역이었는데 당시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아 개발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가 애초에 원천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다라는 윤석열 후보자 처가는 아파트 단지를 세워서 막대한 차익을 챙겼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최 씨와 김 여사가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며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경찰은 지난 5월 최 씨와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냈고요. 김 여사 오빠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낮출 의도로 증빙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허가 관련 유착이나 직권 남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성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아파트 인허가는 2011년에 났는데 윤 대통령은 1년 뒤에 결혼했다면서 의혹 제기가 맞으려면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고 최 씨가 장모가 될 것을 예언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을 보면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시킨 정부도 비판을 받지만 민주당에 대한 지역 민심도 심상치 않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어제 직접 양평을 찾아서 지역 민심을 들어봤는데요.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양평의 다른 고속도로로 드나들 수 있는 IC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2년 전에 민주당 소속 양평 군수가 설치를 요구했던 것도 강화 IC였고 국토부의 변경안 역시 강화 IC 신설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기존 노선은 주변에 학교와 철도 등의 시설물이 많아서 IC 설치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특혜 주장은 근거가 없어서 백지화에 따른 지역 반감이 민주당으로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양평 주민들은 다 모여서 민주당사 앞에 가서 농성하자고 그러고 있어요. 이번 논란에 애꿎은 김부겸 전 총리가 소환이 됐다면서요? 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였던 김 전 총리의 부인은 국토부의 변경 노선 인근의 강화면에 임야를 산 뒤에 용도 변경까지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2021년에 김 전 총리가 강화 IC 근처에 토지를 매입한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정황상으로만 의혹을 제기한다면 민주당 소속 전 양평 군수가 당정 협의를 갖고 강화 IC 설치를 주장한 것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민주당 이번에도 헛발질의 느낌표는 무리한 정쟁의 피해자는 국민으로 하겠습니다. 예.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도 거론됐던 김경수 전 지사가 댓글 조작으로 구속까지 된 일명 드루킹 사건은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경찰 고발을 지시하면서 시작됐죠. 그래서 당내에서조차 헛발질이란 비판이 많았는데 양평 국민들의 수건 사업이라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정쟁의 희생자가 돼선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청담동 술자리 더 탐사가 사는 법입니다. 예. 자, 이른바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유튜브 매체지 더 탐사가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짓말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더 탐사 유튜브 영상에서 그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로 지목된 카페 사장이 지난달 13일 더 탐사와 강진구 대표 등을 상대로 동영상 삭제와 5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무슨 피해가 있었나요? 보도 이후에 여러 매체가 이 취재에 나서면서 카페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요. 또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컸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영상에서 카페가 어디인지 특정이 됐습니까? 지난해 10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더 탐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죠. 이후에 더 탐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술자리가 있던 카페라면서 모자이크를 한 뒤에 가수 이모 씨가 운영하는 술집이라고 언급까지 했습니다. 간판이었고 그런 다음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죠. 3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죠. 거기 그다음에 사장이 가수 출신이에요. 뭐 카페 이름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해서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카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도 같네요.
네, 이 씨는 명예가 훼손되고 매출 감소 피해를 입었다면서 먼저 정정부도 청구를 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후에 지난 1월 법원에 게시물 삭제와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2달 뒤에 법원은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는 언론 보도로 판단된다면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관련 영상을 지으라고 판결했는데 여전히 유튜브 채널에 게시돼 있고 결국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더 탐사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직 진실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은 보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더 탐사가 여전히 해당 영상으로 조회수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존재한다면 영상을 내리고 해당 의혹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청담동 술자리 더 탐사가 사는 법의 느낌표는 보도의 자유만큼 책임도로 하겠습니다. 예. 더 탐사는 헬로윈 참사 당시에 피해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뒤에 떡볶이 먹방을 해서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보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 대표팀이 IT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장슬기 선수의 환상적인 역전골에다 지금은 출정식이 진행되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 분위기가 뜨겁다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다솜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우리 선수들은 오늘 피파 랭킹 53위 IT를 상대로 국내 마지막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이 에이스 지소연을 필두로 이 조소연과 이금미, 이 최정예 멤버들이 모두 출전했는데요. 이 피파 랭킹에선 우리가 앞섰지만 이 IT도 월드컵 본선 진출국답게 전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체격을 앞세워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압박을 펼쳤습니다. 결국 전반 16분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이 수비가 흔들렸고 이 몽데시르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 콜린 벨 감독은 곧바로 수비 라인을 포백으로 바꾸며 IT의 강한 압박에 대응했는데요. 다행히 후반 시작과 함께 기다렸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이 조소연이 얻은 페널티킥을 지소연이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는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9,100여 명의 붉은 악마의 응원에 힘입어 강하게 공세를 펼쳤는데요. 결국 후반 36분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장슬기의 환상적인 중거리 골이 터지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기분 좋은 2대1 역전승으로 경기를 마친 뒤 선수들은 곧이어 월드컵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역대 최고 성적인 16강 이상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오는 10일 결전의 땅 호주로 출국해 25일 콜롬비아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지금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전북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 8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전국 곳곳에 5에서 60mm 정도로 지역 간 편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더위는 계속됩니다.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서쪽 지역과 제주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청주와 대전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을 시작으로 다음 한 주 동안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